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묘한 거 아세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비어있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10월, 한 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공원의 벤치에서 낙엽 사이로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은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얼굴. 10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말입니다. 박노식, 나이 48. 아니, 이제는 48이 아니라 68이 되어버렸어요. 긴 세월 그 사이를 건너왔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실에서 무수한 결정을 내렸고 수백억의 자산을 일궜지만 정작 그가 잃어버린 것 앞에서는 모두가 하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 시간만은 차분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공원에서라면 누구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10월의 공원은 단풍과 국화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국화, 노란 국화, 자줏빛 국화. 공원 곳곳에 심어진 국화들이 가을 햇빛에 피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국화들을 보고 있던 박노식. 오후 3시쯤이었어요. 햇빛이 조금씩 낮아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공원 곳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야 끝자락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움직임, 그 자세 뭔가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노란 원피스에 길게 내린 검은 생머리. 아주 작은 손으로 낙엽과 꽃잎 하나하나를 모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림이었습니다. 떨어진 국화 꽃잎으로, 돌로, 마른 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었죠. 고개를 숙인 그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것은 스친 듯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소환되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눈썹 위에 작은 점, 웃을 때 한쪽 뺨에 패이는 보조개, 목을 약간 갸웃거리는 습관까지 모든 게 말이 안 돼. 모든 게 같았거든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수연이랑 너무 닮았는데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노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오래전 가을날 딸이 자신을 봤던 그런 눈빛. 그 무한한 신뢰의 눈빛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박노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네요. 응 그래. 오늘은 뭘 하고 있는 거니? 국화 꽃잎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어릴 때 국화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박노식의 전 인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국화를 제일 좋아했다? 그가 알고 있는 수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뭐였는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국화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딸은 국화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가을이면 국화를 꺼내 들고 그림도 국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공원의 국화들을 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같은 국화를 수백 번이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손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딸은 자신을 떠났으니까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박노식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노식은 이상한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맞췄습니다. 오후 3시 15분. 그 시간쯤이면 항상 나타나는 소녀. 처음엔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저 그 작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보조개가 보고 싶었고 그 작은 손이 국화 꽃잎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죠. 비합리적이었어요. 미련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따라가 봤습니다. 소녀는 공원에서 나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꽃집이 있었어요. 간판도 지워져 있고 창문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국화가 가득했어요. 빨간 국화, 노란 국화, 하얀 국화. 소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노식은 길 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랬습니다. 공원에서 만나고 몰래 따라가고 어느 날은 소녀가 박노식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봐요. 응, 나도 매일 여기 와. 뭐 하러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국화가 예쁘고. 소녀의 이름은 할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항상 혼자였어요. 공원에서도 골목길에서도 누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은 그런 할인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할인아, 엄마는? 엄마는 꽃집에 있어요. 아버지는? 할인이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 할인이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꽃집에서 일해야 하는데 몸이 약해서 많이 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녀온 후 오후에 공원에 나와요. 엄마가 일할 수 있게. 공원에서 그림도 그리고 꽃잎도 보고. 너는 뭘 제일 좋아하니? 국화요. 박노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국화를? 엄마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10월이 되면 국화가 예뻐요. 그날 밤 박노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딸의 어릴 적 그림들, 노란 색연필로 그려진 국화, 파란색 물감으로 칠해진 국화, 심지어 낙엽으로 만든 국화까지. 그리고 그 중에는 국화 꽃잎으로 만든 그림도 있었어요. 박노식의 손이 후들거렸어요. 모두가 같았습니다. 할인이가 공원에서 그린 그림과 10년 전 수연이가 그려준 그림과 모두가 똑같았어요. 국화의 형태도 색도 꽃잎을 붙이는 방식까지 심지어 그림에 담긴 감정까지 마치 같은 손으로 그려진 것처럼 박노식은 밤새 그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딸이 집에 그 남자를 데려왔었죠. 이름은 이준호. 회사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꽃배달 기사였어요. 박노식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꽃을 배달해요. 꽃을?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 가진 게 없는 남자. 그런데 딸이 그 남자를 좋아했어요. 결혼한다고?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 남자가 뭘 가지고 있길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밥을 먹니? 사랑으로 집을 사니? 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왜? 넌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 넌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우리 딸이니까. 아버지, 제발. 박노식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짐을 싸들고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언젠가는 아버지한테 돌아올 거야. 하지만 1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노식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알고 싶었어요. 이상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잘 사는지, 행복한지, 자식이 있는지, 모든 게 궁금했는데 동시에 모든 게 미웠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원에서 할인이라는 소녀를 만났어요. 국화 꽃잎으로 그림을 그리는 소녀를. 박노식은 밤새 그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저 소녀 이름 그리고 어머니 이름 알아봐 줄 수 있어?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비서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확인하셨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박할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비서가 한 줄을 가리켰어요. 박수연 씨입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며 까만 물이 흩어졌어요. 박노식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엔 오직 한 줄만 보였거든요. 박수연. 그 이름이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이 그 이후로 박노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수연.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은 그 딸의 이름. 손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 속의 한 줄. 박수연 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박노식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할인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거죠. 오후 3시 15분. 예상대로 할인이가 나타났습니다. 국화 꽃잎을 모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박노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할인이가 일어섰어요. 그림을 정리하고 천천히 공원을 나갔습니다. 박노식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골목길, 내려가는 계단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는 할인이, 그리고 그곳에 꽃집이 있었어요. 박노식은 골목 모퉁이에 멈춰섰습니다. 꽃집의 이름은 없었어요. 간판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10월의 국화들이. 할인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박노식은 들었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할인이를 부르는 소리. 할인아, 늦었네. 박노식의 몸이 굳었어요.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약해졌을 뿐. 박노식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꽃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봤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꽃잎으로 가득한 작은 꽃집. 그리고 그 안에서 할인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 얼굴은 창백했어요. 몸은 앙상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10년 전 그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수연. 박노식의 딸. 박노식은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유리문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할인이와 함께 국화를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 국화 봐.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좋아했던 국화야.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할까? 딸이 한참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인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모르겠어, 우리 할인. 아빠가 너를 본다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왜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 박노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첫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첫 눈물.
그 밤 박노식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꽃집 근처의 카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화면을 켜고 또 켜고 박수연. 딸의 이름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했어요. 새벽이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마주봐야 한다. 딸을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10년 전 자신이 한 말들. 그 거절, 그 반대, 그 무시. 모든 게 기억났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노식은 매일 공원으로 나갔어요. 할인이를 보고 꽃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어릴 적 수연이의 사진, 국화를 들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이 서 있었어요. 자신도 웃고 있었어요. 박노식은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다리를 끌고 일어섰어요.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계단들, 그리고 그 끝에 꽃집이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문을 열었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작고 약한 종소리. 그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박노식이 안으로 들어가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련하는 손, 그리고 그 손이 할인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속삭였어요. 오랜만이에요. 박노식은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그저 딸을 바라봤어요. 10년이 담긴 그 얼굴을. 수연아,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이, 이분이 할아버지야. 할인이가 박노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그 보조개가 박노식을 무너뜨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인사했습니다. 박노식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굽혀 할인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우리 할인이 이제야 할아버지가 본다. 잠깐만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와 조금 얘기하고 싶어? 괜찮아?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는 할인이를 안쪽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박노식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딸이 말했어요. 둘은 꽃집 한 구석의 오래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화가 코를 스쳤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할인이를 봤어. 너무 많이 닮았어. 너를. 수연이가 웃었어요. 작고 약한,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웃음. 할인이가 할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박노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아,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구나. 아버지, 괜찮아요. 딸이 손을 들었어요. 다 좋았어요. 준호는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 남자 지금은? 수연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배달 중에. 그 이후로 저랑 할인이 둘이. 박노식이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수연아, 너 건강은?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사가 5개월이라고 했어요. 박노식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병이 많이 진행됐대요. 이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럼 왜 혼자? 혼자가 아니에요. 할인이가 있어요. 수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9살 아이가 엄마 병도 챙기고 꽃도 팔고. 그래서 저는. 그럼 돈이.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박노식은 울었어요. 10년을 견디고 딸을 찾고 이 순간에야 터진 울음. 딸은 아버지의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할인이를 봐줘도 될까? 박노식이 물었어요. 아버지가요? 응. 내가 돌봐주고 싶어. 수연이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그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노식은 매일 꽃집으로 갔어요. 수연이와 할인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공원에서 국화를 보러 가고 꽃집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 국화는 왜 10월에만 예뻐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박노식이 웃었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있으니까 10월이 더 예뻐지는 거야. 11월이 되자 수연이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박노식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이제 별로 오래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2월의 첫날, 아침이 밝았을 때 박노식은 수연이의 손이 차갑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밤새 떠났습니다. 국화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밤, 박노식은 할인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할인아.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예쁜 국화를 피우고 있을 거야. 그럼 아플까? 아니야.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행복할 거야. 장례식장에서 박노식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도 돼요? 어디가? 엄마한테. 박노식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직 못 가. 우리 할인이가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할인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박노식은 할인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집, 딸의 웃음소리가 없던 그 집, 이제 손녀의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날 밤 박노식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 국화로 가득한 그림들, 그리고 할인이가 그린 국화 그림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사진 봤어. 엄마가 아주 예뻤어. 할인이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응, 우리 할인이는 엄마보다 더 예쁠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